오늘 딱 젖을 끊을 거다 그러면은 어떻게 짜야 될까요? 아기가 안 먹으니까. 안 먹여야 젖이 마른다더라. 그래서 안 짰더니 죽을 맛인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힘들어서 젖을 먹여버려. 한쪽에 한 10, 20 정도. 불편하면 또 10, 20 정도. 또 불편하면 또 10, 20 정도. 첫날은 여러 번 짜셔도 돼요. 네네. 그런데 자, 어떤 꼭지가 우리 애기한테 가장 잘 맞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한 번 더 트림 시켜주세요. 자, 좀 이게 모유 수유 하다가 분유 수유를 바꿀 때에 지금 분유병을 이렇게 많이 바꿨죠. 많이 바꿨는데 지금 꼭지가 지금 이게 종류가 몇 가지예요. 거의 모양은 비슷하게 보이는데 네네. 브랜드가 다 다르죠. 이거 지금 모양으로는요 거의 똑같아요. 음. 모양은 똑같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안 되면 이걸로 다른 브랜드 갈아타고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나마 이제 이 꼭지가 조금 더 이 소재가 부드러운 거가 제일 부드러워요. 이 모양 중에서 네네. 제일 부드러운데 이렇게 부드러운 걸로 가는 게 맞아요. 특히 분유 수유 하다가 모유 수유 갈아탈 때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보시면 이게 입 벌리는 각도인데 이 입 벌리는 각도가 이렇게 좀 좁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두꺼우면 입을 이렇게 많이 벌려야 되는데 특히나 체중이 작거나 여자아기들 잘 못 빨아요. 네네. 재용이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좀 크게 났고요. 또 성장 속도 되게 빠르거든요. 그런 애기들은 조금 아무거나 적응이 잘 됐는데 네. 특히 체중이 작은 애기들은 적응이 안 된다. 또 중요한 건 몸무게가 한 5kg 미만 아기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꼭지로 빨리는 게 더 적응이 빨라요. 크기가 이렇게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소재가 너무 단단하다던가 아니면 아기가 혀로 감는 쪽 여기가 너무 두껍다든지 굴곡 여기가 지금 곡선이 너무 크죠. 곡선이 이렇게 큰 것들은 아기가 더 못 빨아요. 예, 이 라인이 많이 들어갈수록 아기가 혀로 이렇게 감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이게 소재가 단단한 거면 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라인이 별로 없고 이렇게 소재가 부드러워서 아기가 이렇게 부드러워야 자기 혀 근육을 제대로 쓸 수 있어요. 아기가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혀 근육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아기가 삼킴 조절까지 쉬워져요. 벌컥거리거나 살이 들리거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기는 자기가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들을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아기가 이런 꼭지를 빨면서 어떤 경험을 느끼고 있느냐를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굴곡이 없고 소재가 부드러운 거, 가급적이면 또 꼭지가 조금 더 긴 거. 아기들은 이런 꼭지냐 저런 꼭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빨아보니까 불편해 라고 느낄 때에 애들이 분유병을 안 빨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꼭지 선택에서 가급적이면 소재를 부드러운 걸 선택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 중에는 요게 제일 맞는 거네요? 그렇죠. 또 하나는 분비 속도예요. 이 시기에는 꼭지를 M으로 가야 돼, S로 가야 돼, SS로 가야 돼. 그런 선택이 또 중요한데 가급적이면 낮은 단계부터 시작을 하세요. S 단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기가 잘 먹는 거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조금 더 분비 속도가 높은 거로 단계를 올려가도 돼요. 그러니까 아기는 한 번에 딱 빨아가지고 살에 들리는 것보단 자기가 좀 덜 나오더라도 편안하게 빨 수 있는 거를 더 좋아하고 그게 또 적응이 더 빨라요. 그래서 분비 속도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 자, 그래서 분유 갈아타는데 첫날 얼마 정도까지 먹이면 오케이다. 600? 중량? 우리 재용이가 먹는 만큼 뭐 3, 400이라도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먹어주니까 고마워. 그리고 억지로 먹이지 마세요. 그러면 누가 배고파? 재용이. 첫날 30을 먹든 50을 먹든 어쩌다가 한 번에 140을 달리든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 거니까 너무 한 번에 120 다 먹이고 이렇게 안 먹이면 탈수나 걱정이 되고 이제 그런 걱정 조금만 하루 이틀은 기다리셔라. 모유에서 분유로 넘어가는 과정에 모유 그 전날 800, 850을 900을 먹어도 분유로 900 가는 애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조금만 뒤로 물러나 계시면 하루 이틀
오래 안 걸려요. 그 대신에 자꾸 연습시키지 말아라. 하루 이틀 조금만 기다려주면 될 것을 그거를 계속 연습시킨다든지 그래서 분유병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계속 쌓아준다든지 그게 오히려 안 좋은 거다. 자, 또 단유할 때 뭐를 걱정해야 될까요? 자, 단유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네, 자, 지금 현재도 하루에 한 850, 정말 900이 내 유방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3, 4시간마다 내 유방에서 한쪽에 60, 70씩 120, 140이 채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젖을 끊었다. 그래서 우리 재용이는 분유로 갈아탔는데 그럼 내 유방은 어때요? 하루 800, 900 나오던 젖이 아파요. 넘치겠죠. 네. 넘치겠죠. 네. 너무 많이 아프겠죠. 네. 예, 자, 그러면 젖을 말리는 방법 가급적이면 오늘 딱 젖을 끊을 거다. 그러면은 어떻게 짜야 될까요? 아기가 안 먹으니까 계속 채워져 가지고 터질 것처럼 실핏줄이 다 드러날 만큼 꽉 채워서 안 먹여야 젖이 마른다더라. 그래서 안 짰더니 죽을 마신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재용이는 분유로 잘 갈아탔는데 내가 힘들어서 젖을 먹여버려. 안 되겠다 이거. 한 번만 네가 좀 빨아줘라. 이래가지고 애기한테 가서 들이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단유할 때 안 짜면 마르는 건 맞는데 자,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게 조금씩 짜세요. 불규칙적으로. 그러니까 3, 4시간마다 아기가 먹었었는데 3, 4시간마다 짜는 거 아니고 그냥 불편하면 1시간, 2시간 만에라도 그 얼마를 짜야 될까요? 조금씩. 그러니까 수건에다가 엄마가 좀 눌러서 아니면 유축기 짜셔도 되고 어쨌거나 손으로 눌러 짜든 유축기로 짜든 비워내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짰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축기 짜도 상관없으니까 한쪽에 한 10, 20 정도. 10, 20. 불편하면 또 10, 20 정도. 네네. 또 불편하면 또 10, 20 정도. 첫날은 여러 번 짜셔도 돼요. 네네. 그런데 안쪽에 유방 안쪽에 단단한 거는 어느 정도는 채워놔라. 그래서 한 3일 정도를 조금씩 짜면서 앞에만 짜고 앞좌 짜기예요. 유방 앞 빼기예요. 너무 빵빵하니까 너무 꽉 차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앞 빼기를 하면서 10, 20 많게는 30까지 짜도 되고 밤에 주무실 때는 한 4, 50 정도 짜도 돼요. 하루 이틀 3일 정도를 그렇게 하시면 앞에만 조금 작고 유방 안쪽에는 단단하게 젖을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유방 안쪽에서는 젖을 계속 비워내지 않으면 몸에서 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려요. 더 만들지 않아.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만들어도 저장 공간이 없다는 걸 몸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채우면 스톱시키는 거예요. 만드는 거를. 그래서 3일 동안만 덜 짜고 채워 놓으면 그때부터 3일만 지나면 이제 젖을 만드는 호르몬이 떨어져요. 그러면 생성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요. 호르몬이 떨어져야 생성이 멈추는 거니까. 네네. 자, 그러면 3일째 되는 날 좀 더 편안하게 한쪽에 50이나 60 정도를 조금 편안하게 짜세요. 한번 그렇게 3일 지나서 한번 짜버리면 많이 안 차오르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조금 불편하면 또 조금 짜고 불편하면 조금 짜고 그럴 때에 가장 좋은 게 첫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인데 그날은 안에다가 채워 있는 거가 굉장히 불편하고 그냥 시원하게 한번 짰으면 하는 생각도 드실 거고 네. 자, 그래서 불편할 텐데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패치가 있어요. 단유 패치예요. 네네. 단유 패치인데 첫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굉장히 불편할 때에 이렇게 유방에다가 이거를 냉동시켰다가 양배추 잎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갑게 냉감을 주는 건데 유방이 단단하게 채워져 있을 때 이게 모유가 혈액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후끈후끈 열이 나요. 그러니까 계속 열을 식히면서 진정을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냉동된 패치를 붙여주시면 냉감 때문에 혈액순환도 조금 더 느려지게 만들고 불편한 것도 많이 줄어들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단유, 굿바이 밀티라고 단유차가 있는데 이 단유차를 첫날부터 두 번째 날 여기 먹는 방법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먹어가면서 이거는 또 젖 생성을 멈추게 해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아까 호르몬이 떨어져야 젖 생성이 멈춘다고 했는데 호르몬을 떨어지면서 생성 자체를 멈추게 하는 걸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하고 한 3일 지나서 또 한번 다 짜버리고 그리고 나서도 채워지면 또 앞젖짜기 한 4, 5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단유 마사지도 많이 받죠? 네, 단유 마사지가 필수일 거예요. 다들 젖을 말릴 때 전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단유 마사지를 꼭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이런 부분 뭐 냉팩하고 단유 티 마시고 이렇게 해서 될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현재 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조적인 것 갖고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유 마사지를 받아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단유를 시작하시면서 단유 마사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궁금한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 단유 마사지가 왜 필요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유라는 거는 젖을 말리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아기한테 모유수유를 하시면서 젖이 계속 내 몸에서 생성이 되고 또 아기한테 먹이고 나면 또 차오르고 이 원인이 젖을 만드는 호르몬, 프롤락틴 호르몬 때문에 젖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자, 일단 단유를 하게 되면 젖을 안 먹이게 되기 때문에 내 몸에서 서서히 젖을 만드는 프롤락틴 호르몬이 떨어지게 됩니다. 프롤락틴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내가 젖을 안 먹일 때로, 완전히 안 먹일 때 평상시에 내 유방 상태로 돌아가는 데까지는 평균 한 6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내가 유방에서 모유가 계속 만들어지던 것이 안 만들어지게 하는 거는 프롤락틴 호르몬이 떨어져야 되는 거라서요. 젖분비 호르몬이 떨어지도록 처음에 한 3, 4일 동안은 앞젖짜기만 조금 하시고 3, 4일 지나면 젖을 한번 다 짜버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안 그러면 유방이 뭉치거나 유방 트러블이 생기는 원인도 되기 때문에요. 젖을 다 짜는 게 좋고 자 단유 마사지는 이렇게 젖을 말리기 시작해서 한 3, 4일째 꼭 한번 받아주는 게 좋고요. 유방에 젖이 꽉 차 있던 거가 다 줄어들으려 그러면은 몸에서 흡수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보통 한 3주 이상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3주 이상 동안 내 유방이 젖이 꽉 차 있는 채로 서서히 흡수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상태가 유지되어서 흡수되지 않게 바깥으로 그냥 다 짜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 짜버렸더니 흡수되는 시간을 아주 단축시키고 내가 또 유방 트러블, 유선염이 생기거나 이런 트러블을 없애주는 역할도 되기 때문에 한 3, 4일째 단유 마사지를 해서 한 번 더 짜버리고요. 자, 이 호르몬이 젖을 짜버렸다고 하더라도 그냥 한 번에 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한 6주 걸린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한 번 다 짜버려도 조금씩은 또 차오르긴 하지만 한 3일 정도 지나면 호르몬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젖이 생성되는 거는 이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일 지나서 또 젖이 차오르면 조금 짜시고요. 안 차오르면 안 짜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한 4일 지나서 또 한 번 마사지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3일 지나서 마사지 한 번 받고 또 한 4일 지나서 마사지 한 번 받고 그렇게 했더니 젖을 말리기 시작해서 한 일주일 정도 될 때까지 2번 정도 마사지를 받으면 유방에서 젖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그래서 이게 젖이 꽉 채워서 내 몸에 흡수되는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단유 시간도 굉장히 줄이고 그리고 또 빵빵하게 차 있으면 유선염이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많이 줄고요. 젖이 많이 차 있으면 굉장히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유방이 불편한 아픈 느낌도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마사지 받고 그리고 나서 한 열흘이나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그러고 보면은 한 3주 젖을 말리고 3주 정도 되는 건데 자, 그 정도 되면 이제 세 번째 마사지를 받게 되는데요. 세 번째 마사지 받을 때는 이젠 젖이 차오르는 느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두 번째 마사지 받고 나서부터는. 그런데 이렇게 차오르는 느낌이 없지만 그래도 안에 젖샘 조직 안에 유관 안에 남아있는 젖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깨끗하게 젖샘 조직에 젖을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해서 젖샘 조직을 완전히 비운 상태로 젖을 말려서 위축시킨다고 생각하시고 세 번째 마사지까지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사지를 어디 가서 누구한테 받을까요? 집 주변에 통곡식 유방관리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집 주변에서 통곡식 유방관리 전문가한테 꼭 단유 마사지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유방이 전체적으로 다 젖이 말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한 평균적으로 6주가 걸리는데 6주요? 호르몬이 다 떨어져가지고 생성이 안 되고 안 차오르고 젖을 안 먹일 때 젖샘조 돌아가는 그 시간이 6주 걸린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그 6주 시간 동안 결국은 젖이 만들던 호르몬 떨어지고 생성이 멈추고 또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건데 가장 첫 주만 제일 많이 힘들어요. 젖이 많았던 사람들일수록 한꺼번에 생성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동원해야 돼. 단유차, 냉팩, 또 단유 마사지에 다 동원하셔가지고 첫 주에 빨리 젖이 마르게끔 해줘보시면 가장 좋아요. 네네. 자, 요즘 재용이가 수면은 어때요? 밤에 잘 자나요? 한 6시간씩 자는 것 같아요. 6시간 통잠 자고, 네네. 네, 아주 효도를 빨리 했습니다. 네, 그리고 6시간 만에 또 모유수유 하시고, 또 한 3시간, 4시간 자고, 네네. 네네. 수면은 뭐 더 이상 건드릴 게 없네요. 네. 네,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밤잠이 먼저 잡히면 낮잠은 조금 덜 잘 때도 있고 더 잘 때도 있는데 밤잠 잘 잡히면 이것만으로도 66일째 된 우리 아기가 너무 효도를 빨리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유. 네. 인터넷 보면은 먹물잠을 시켜야 된다는데 근데 그거 노는 거를 꼭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막 먹다가 잘 때도 있고 그런데. 조금 아기를 조금 더 키워보면 이제 지금 66일까지는 우리 재용이가 3.5kg 태어나가지고 60, 70 먹다가 이제 최근에야 120, 140 정도까지 시간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요즘 낮에도 어느 정도 좀 텀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네네. 자연스럽게. 네네. 네. 그러면서 먹놀잠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기도 하고 네네. 안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네네. 어떤 애기가 맨날 꼬박꼬박 먹놀잠이 된대요. 인터넷 보니까 먹놀잠을 꼭 시켜줘야 된다. 네, 어떤 아기도 먹놀잠이 꼬박꼬박 되는 애기는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지금처럼 텀이 만들어졌다. 네. 먹놀잠에서 먹는 거가 120, 140까지 올라와야 먹놀잠 패턴이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건데 중요한 건 먹이 안 되면 놀잠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66일 동안 먹는 거가 한 120, 140까지 올라오는 그 시간이었다. 특히 이제 분유로 갈아타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게 먹는 양이 보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패턴도 조금 더 정확하게 먹고 놀고 자고의 패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최소 빨라도 2달이고, 애기 몸무게로는 한 5kg에서 5.5kg 되는 시점부터 애기 총량으로는 한 800 정도는 올라가야 아기들이 먹놀잠 패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먹놀잠도 될 수 있고 먹잠놀도 될 수 있고 먹잠으로 갈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애기 마음대로이긴 하지만 일부러 아기가 체감하는 내가 졸려 내가 배고파 애기가 체감하는 먹놀잠의 패턴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엄마들이 획일적인 패턴을 만들어 준다고 애기가 배고프지 않았는데 안 놀고 싶은데 될까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잘 되는 애기가 없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안 커도 잘 크셨잖아요. 잘 못 크셨어요? 나도 어렸을 때 먹놀잠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엄마들이 편안한 사고를 하셔라. 자, 거의 궁금한 게 해결이 되었나요? 네. 네, 다 해결된 것 같아요. 이렇게 코칭 받아보니까 어떠세요? 저 너무 속 시원해요. 전 젖꼭지가 진짜 엄청 고민이었는데 막 그렇게 바꿀 필요 없다는 것도 신기하고 또 네. 선생님 딱 먹이는 자세 보여주시니까 바로 앞에서 보니까 그것도 너무 좋은 것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우리 아기한테 잘 먹이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는데 오히려 엄마들이 서툴면서 꼭지만 계속 바꾸는 거가 아기들한테는 더 안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깊게 물리고 또 우유병 유지해주고 이런 것들을 자꾸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시고 조금 엄마도 이런 것들을 배워서 습득하고 숙련되는 데까지의 시간이 걸리니까 열심히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단유하면서 유방 관리와 또 직접 보니까 너무 속 시원하게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자, 우리 전국에 한 50명 정도의 육아 코칭 전문가들이 이렇게 수유할 때의 어려움이나 우리 아기의 수면이나 이런 부분들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맘팀의 육아 코칭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맘팀의 김영미였습니다.